여러분, 반도체 하나에 납땜이 100만 개 넘게 들어간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 납땜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의 100분 두께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됩니다. 자동차 에어백이 안 터집니다.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돌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는 반드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납땜이 제대로 됐는지 부품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하나하나 전부 검사합니다. 이 검사 장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50%가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TSMC, 인텔, 테슬라, 지멘스, 보시. 전 세계 3,400여 개 고객사가 이 회사 장비를 씁니다. 이 회사가 장비를 안 팔면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독일 회사, 일본 회사 아닙니다. 한국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름은 고형 테크놀로지.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소름 돋습니다. 대기업에서 로봇을 만들다가 일본의 번이 밟힌 엔지니어. 가슴에 응어리가 졌습니다. 45살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창업합니다. 만들 제품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독일과 일본이 지배하던 검사 장비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957년은 충북 청주 출생 수학을 좋아했던 소녀는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진학합니다. 제어 공학을 전공합니다. 공학 중에 가장 수학적인 학문이라는 이유에서요. 석사까지 마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 하나를 봅니다. 금성사 지금의 LG전자중앙연구소에서 로봇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로봇, 제어의 꽃입니다. 고광일의 눈이 번뜩입니다. 한눈에 꽂혔습니다. 안정적인 국책연구소를 때려치우고 금성사로 갑니다. 1583년, 한국에는 로봇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금성사 로봇팀에 도착합니다. 기대를 안고 갔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부장도 팀장도 로봇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국내에 로봇 전공자가 없었으니까요. 일본에서 원서를 구해다가 밤낮으로 독학합니다. 로봇 이론은 수학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습니다. 신입사원인 고광일이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첫 작품인 오관절 소형 로봇을 6달 만에 개발합니다. 한국 최초의 산업용 로봇 중 하나입니다. 양산에서 금성사장에 공급하고 대학 연구용으로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품이 삭삭삭 돌아가는데 한국 것은 질질질 소리가 났습니다. 카피만 할 수 있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 일본과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고광일은 1985년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LG전에서 산업기계 연구실장을 맡습니다.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소형 칩마운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합니다. 기존의 소형 트럭만 한 크기였던 칩마운터를 책상 크기로 줄여서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벽이 가로막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연구팀에서 제안한 제품의 사업화가 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번이 쓴 마셔야 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1등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서울 광화문에 조그만 사무실에 고형 테크놀로지 현판이 걸립니다. 고광일의 나이 45 늦기 창업입니다. 놀라운 건 만들 제품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창업은 제품이 먼저 있고 회사를 만듭니다. 고광일은 달랐습니다. 실험실에서 기획하는 게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영업사원을 뽑은 겁니다.
엔지니어 출신 창업자가 연구원이 아니라 영업사원부터 뽑았습니다. 고강일은이 영업 담당자와 6달 동안 삼성, LG 등 대기업 생산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자부품이 점점 작아지는데 납땜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기존 2차원 검사 장비로는 불량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 2차원. 그러니까 위에서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는 가로 세로 위치는 알 수 있지만 납이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으면 반도체가 떨어져 나가고 납이 많으면은 반도체끼리 들러붙습니다. 높이 정보가 없으면 불량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강일의 머릿속이 연결됩니다. 로봇 기술의 핵심인 3차원 센서와 광학 기술을 검사 장비에 접목하면 빛의 파장을 이용해 머리카락 100분 단위의 높이 정보까지 측정하는 3차원 검사 장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금성사 시절부터 10여 년간 함께 로봇을 연구한 동료들입니다. 고강일이 창업한다는 소식에 금성사 중앙연구소 로봇팀 출신 10여 명이 사표를 내고 합류합니다. 이 사람들이 5달간 합숙하며 개발에 매달립니다. 2003년 세계 최초 3차원 납도 검사기 출시 3DSP와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납이 정확한 위치에 적정량으로 도포됐는지를 3차원으로 측정하는 장비. 세상에 없던 물건이 나온 겁니다. 세계 최초의 제품이 나왔지만 파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몇 대 팔았지만 해외 시장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벤처 회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첫 번째 해외 수주 경쟁에서 미국 업체에 패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이 패배가 고강일을 자극합니다. 영업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세계 최고 기업부터 공략합니다. 최고가 쓰면 나머지는 따라오니까요. 첫 번째 타깃은 독일의 지멘스, 세계 최고의 전기전자 기업입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회사. 국가나 브랜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독일 전시회에 나갑니다. 지멘스 부스를 찾아가 3D SPI를 시연하겠다고 합니다. 지멘스의 엔지니어들이 코기를 낍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2차원 장비를 쓰고 있는데 왜 느리고 비싼 3차원을 써야 하느냐? 한국의 작은 회사가 3차원이라고? 물리적으로 이런 정밀도의 측정은 불가능하다. 이거 데이터 조작한 거 아니냐? 테스트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강일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 그 지요함에 결국 지멘스가 테스트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지멘스가 준 건 보통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테스트였습니다. 일부러 초고난도 불량 기판을 만들어 고형 장비에 넣은 겁니다. 납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것, 납이 살짝 부족한 것, 납이 옆으로 번진 것,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고 기존 2차원 장비로도 잡아내지 못하는 불량들을 의도적으로 심어 넣었습니다. 2차원 장비로 먼저 돌립니다. 위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멀쩡해 보입니다. 가로 세로 위치는 맞으니까요. 패스. 그 기판을 그대로 고형의 3D SPI에 넣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납이 기우뚱하게 발려있는 게 3차원으로 드러납니다. 2차원에서는 평평해 보이던 납이 3차원으로 보니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습니다. 납이 부족한 곳은 높이가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옆으로 번진 납은 이우산 패드까지 침범한 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기존 2차원 장비가 놓친 불량을 100% 잡아냅니다.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빛의 그림자 문제입니다. 2차원 검사의 고질적 한계가 그림자였습니다. 빛을 위해서 비추면은 부품 옆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 속의 숨은 불량은 2차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고형은 여러 각도에서 빛을 비추고
그림자를 보정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림자가 만든 사각지대를 뚫어버린 겁니다. 지멘스의 엔지니어들이 일부러 그림자 사각지대에 심어둔 분량까지 전부 검출합니다. 지멘스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코기를 끼던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수개월에 걸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추가 성능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전부 통과합니다.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장으로 꼽히는 지멘스 안베르크 공장에 고형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지멘스가 한국 벤처의 장비를 쓴다.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시가 옵니다. 캐논이 옵니다. 콘티넨탈이 옵니다. 덴소가 옵니다. 줄을 섭니다. 제품 출시 2년 만에 SPI 시장의 패러다임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2차원 검사 장비는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고영이 룰을 새로 쓴 겁니다. 2006년부터 3D SPI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점유율 50%가 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1위를 찍었으면 끝 아니냐?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반도체, 전자업계가 투자를 멈춥니다. 검사 장비 수요가 급감합니다. 고영 창업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경험합니다. 모든 기업이 구조 조정에 나설 때 고광일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기 때 투자해야 경기가 돌아올 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때 투자한 게 3D AY 개발입니다. SPI가 납이 잘 찍혔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라면은 AOI는 그 위에 부품이 제대로 올라갔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에는 2차원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걸 3차원으로 만드는데 5년이 걸립니다. 2010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자 고영의 매출이 2배 반으로 급증합니다. 730억 원에서 1800억 원대로 금융위기 때의 투자가 적중한 겁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쟁사들은 위기 때 투자를 줄였다가 회복기에 고영에 밀립니다. 2012년 세계 최초 3D AY 출시. 2013년부터 SPI와 AY를 합친 전체 SMT 검사 시장에서 세계 1위, 독일, 일본 기업들을 완전히 제치고 정상에 섭니다. 금성사에서 일본에 밟히던 로봇 엔지니어가 12년 만에 일본과 독일의 검사 장비 기업을 전부 눌러버렸습니다.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기술로 풀어낸 겁니다. 고영이 10여 년 가까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경쟁사들도 3D 기술을 도입했으니까요. 비밀은 서비스에 있습니다. 고영은 고객사 관리를 위해 해외 출장비만 연간 80억 원을 씁니다. 여행사에서 VIP 고객으로 등극할 정도입니다. 세계 어디든 고객사가 SOS를 치면 한 걸음에 달려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멕시코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400여 개고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멘스, 보시, 캐논, 삼성, LG 자동차 전장, 스마트폰 통신 장비, 군수, 항공우주,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고형의 장비가 쓰입니다. 연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전체 직원 735명 중 44%인 325명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대표 이사 직속으로 연구소 간에 개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품이 아니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철학. 고광일의 말입니다. 2022년 기준 코트라 세계인류 상품 3D 납도 검사 장비 16년 연속 선정 코스닥 라이징 스타 10년 연속 선정. 그런데 고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I와 HBM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고영이 반도체 업계를 뒤흔드는 계약을 따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양산 라인의 신규 3D 검사 장비를 납품합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 HBM, 반도체를 내고 블록처럼 수직으로 쌓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무수한 범프 하나하나를 3차원으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2015년에는 북미 소재 글로벌 고객사와 약 3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AI 서버 인프라를 생산하는 기업의 3차원 검사 장비와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AI 시대의 반도체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높이 쌓이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2차원 검사로는 얘 분량을 잡을 수 없습니다. 3차원 검사가 필수가 됩니다. 고영이 12년간 축적한 3차원 광학 기술이 AI 반도체 시대에 정확히 들어맞는 겁니다. 고영의 신제품 젠스타는 기존 장비보다 공급 당화가 높습니다. 대량 양산으로 이어지면은 마진이 확 올라갑니다. AI 반도체 검사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고영의 선점 효과가 큽니다. 기존에는 산업용 검사 장비 강자였던 고영이 AI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고강일은 항상 현재가 아니라 10년 뒤를 본다고 합니다. 고영의 다음 먹거리는 놀랍게도 유료 로봇입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검사 장비 회사가 유료 로봇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하지만 고광일의 눈에는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고영이 보유한 3차원 광학 기술의 본질은 이치를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머리카락 100분의 크기의 납된 위치를 잡는 기술. 이걸 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뇌의 어느 지점을 뚫어야 하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주변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지. 기술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한 좌표를 잡는 것.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뇌수술용 유료 로봇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름은 카이메로. 고영의 KY의 로봇을 뜻하는 메로를 합친 겁니다. 개발에는 한양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진이 참여합니다. 카이메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CT와 MRI 영상을 넣으면 소프트웨어가 뇌의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의사가 수술할 목표 지점을 정하면 카이메가 최단 경로와 최소 침습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고정밀 광학 센서로 환자 머리의 해부학적 표면 구조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수술 중에 환자가 미세하게 움직여도 로봇이 위치를 추적하면서 의사에게 정확한 좌표를 안내합니다. 핵심 차별점은 세계 최초의 침대 부착형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던 미국진 바이오매트의 로사라는 뇌수술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제한된 환경에서만 정확한 좌표 추적이 가능합니다. 카이메로는 침대에 직접 부착되는 소형 광학 센서 기반입니다. 로봇의 실시간 위치와 자세를 광학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수술실 환경에 제약이 적습니다. AI 머신러닝까지 적용된 한 단계 진보한 로봇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6년 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및 판매허가 승인. 2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2020년 세브란스 병원에 첫 도입됩니다. 21년 삼성서울병원, 2023년 인천성모병원, 성빈트병원, 서울대병원, 2024년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 병원, 해운대백병원. 현재 국내 10개 병원에 공급 누적 수술 500증 이상, 파킨슨병, 뇌전증, 뇌종양 조직 검사, 뇌출혈 수술 등 다양한 신경외과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빈센트 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CT와 MRI 영상 이미지를 구현할 때 정확도가 높고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훌륭한 장비라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2025년 1월 고형의 뇌수술 로봇이 미국 FDA 승인을 받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 중 뇌수술 분야에서 FDA 인증을 받은 건 고형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카이메로 대신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됩니다. 2011년 개발 시작에서
FDA 승인까지 14년 고광일 대표가 미국 법인 수장까지 직접 겸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의료용 로봇은 반도체 검사 장비 이후 새 먹거리라고 고 대표가 직접 말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크냐? 2025년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 규모가 약 17조 원입니다. 이 중 북미가 62%로 압도적 1위. 미국에서 뇌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를 보유한 상급 병원이 1437개입니다. 고영이 우선 공략 대상으로 선별한 병원만 301개. 대단 가격은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입니다. 내년 미국에서 30대 판매가 목표 3년 이내에 해상. 일본 후생 노동성 인허가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FDA 승인과 일본 인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미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 의료시장 두 곳에서 동시에 매출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납땜의 위치를 잡던 광화 기술이 뇌수술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금성에서 질질 소리나는 로봇을 만들던 엔지니어가 40여 년 만에 세계 최첨단 뇌수술 로봇을 FDA에 올려놓았습니다. 로봇에 미친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리스크입니다. 첫째, 반도체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큽니다. 반도체 다운사이클에는 검사 장비 수요가 급감합니다. 23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60%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AI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운사이클의 깊이가 이전보다 얕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둘째, 미중 반도체 전쟁의 영향. 중국 내 산업 장비 투자가 위축되면 고영의 중국 매출도 줄어듭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 리쇼어링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025년 340억 원 규모의 북미 계약이 이를 증명합니다. 셋째, 의료 로봇은 FDA 승인까지는 받았지만 실제 미국 병원에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임상 레퍼런스 축적과 보험수가 적용이 필요합니다. 대당 14억 원이라는 고가 장비인 만큼 초기 판매 속도가 기대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AI 반도체, 검사 시장의 개화 속도,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가 폭발하면 고영의 고단과 신규 장비 매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둘, 카이메로의 미국 판매 실적. 내년은 30대 판매 목표가 달성되면 유료 로봇 사업이 제2의 성장 엔진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83년 금성사 로봇팀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로봇은 삭삭삭 돌아가는데 한국 것은 질질질 소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번번이 밟히며 가슴에 응어리가 졌습니다. 2002년 45에 만들 제품도 없이 창업합니다. 6달 현장을 돌며 답을 찾습니다. 세계 최초 3D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지멘스 엔지니어들이 조작 아니냐고 코방기를 끼웠지만 지옥의 테스트에서 기존 장비가 놓친 분량을 100% 잡아내며 입을 다물게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줄일 때 투자합니다. 위기가 끝나자 매출이 2배 반으로 뛰고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영은 AI 반도체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 공장에서 HBM의 분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3차원 광학 기술로 뇌수술 로봇을 만들어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 최초입니다. 납땜의 위치를 잡던 기술이 뇌수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됐습니다. 배당 14억 원, 17조 원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기존 강자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차원의 기술로 룰을 바꿉니다. 터퍼웨어의 실타입을 락앤에 사면 결착이 뒤집었고 플라스틱 기판을 앱솔릭스의 유리 기판이 도전하고 있고 2차원 검사를 고영의 3차원이 뒤집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분량을 잡는 눈, 뇌수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눈. 그 눈을 만든 건 일본에 밟히며 응어리 가진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